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니티를 이용한 장르별 게임 개발의 강의를 맡은 강사 고인철입니다. 자, 우리 디펜스 게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할 주제는 프로젝트 및 신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선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첫 번째, 우리는 게임 제작을 위한 프레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이제 하나씩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개발을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뭐합니까? 거기다가 이제 씬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씬은 우리가 몇 개를 만들까라는 부분을 고민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게임 개발에 필요한 씬들을 이제 하나씩 추가해서 만들고, 거기에 따른 UI를 구성할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들 씬들은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게임의 로고. 여러분들 회사라면 회사 로고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넷마블 로고가 있고, 그 다음에 게임 타이틀이 있고, 거기에 메뉴가 있는 상태에서 뭐한다? 게임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여기 게임의 승리와 패배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 클리어라고 불리는 상황과 게임 오버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 오버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다시금 로고를 통해서 들어가시든지 아니면은 게임으로 들어가시든지겠죠. 여기는 이제 메뉴에 따라 가지고 바로 재도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타이틀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세팅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승리가 있으면 클리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는 상점이 나오겠죠. 바로 여기가 바로 우리가 보통 게임을 보면은 스토리에 대한 부분에 따른 이미지나 컷신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고 이런 컷신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상점으로 들어가서 이제 간단한 물건들을 구매를 하고, 아니 업그레이드를 하고, 아니면 수리를 하고 하면서 다시금 다음 게임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1, 2, 3, 4예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하고 됐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만약에 4개 스테이지까지 만들었는데 여기 4개 스테이지까지 다 들어갔어요. 전 스테이지가 마무리가 된다면 그때는 비로소 뭐가 들어간다? 엔딩이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부터 만든다고 했었죠? 아마 여러분들 전에 만든 문서를 놓고 보시면은 거기에 우리가 데모 버전, 알파 버전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좀 뒤쪽으로 넘어갈까요? 바로 여기 데모 알파 베타 서비스 런칭.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데모를 만들 거기 때문에 데모를 만들 상황에서는 현재 어디까지? 바로 우리는 타이틀, 게임, 오버, 업그레이드 이렇게 4가지로만 우선 당장에는 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구성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지금 당장에 차근차근 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씬에 대한 UI를 만들고 빨리빨리 만들면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뭔가 바로 플레이하는 거를 좀 먼저 만들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 강의에서는요, 씬을 만든 다음에 씬 UI를 잔뜩 꾸미고 했던 걸로 기억한다면은 이번에는 조금은 라이트하게 진행을 해놓고서 먼저 거기서 이제 차곡차곡 살을 붙일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로고는 빼고 그러면 타이틀과 게임으로만 얘네를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가 들어갑니까? 바로 타이틀이 들어가기 전쯤에 뭐가 필요하더라? 바로 화면에 뭔가가 표시가 돼야 되니까 UI라고 불리는 부분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UI를 만들게 될 것인데 그때 UI를 만들 때 UI의 구성 요소가 되게 많이 있죠. 여러분들 글씨가 필요한 텍스트가 있을 것이고 버튼이 있을 것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뭐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여러 가지 UI 종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UI 종류들이 죄송하지만 텍스트일 때 좌표 체계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버튼일 때 좌표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좌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리고 유니티 환경에서 바로바로 3D 환경에서 구성할 수 있는 식으로 통합 좌표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캔버스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양한 객체의 위치를 관리하는 화면 객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3D 화면에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게 3D죠. 거기서 2D UI 객체를 제어할 때쯤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최소한 1개 이상의 캔버스가 있어야 된다. 그 캔버스 안에 UI 객체가 차곡차곡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해상도에 맞춰 UI 비율을 맞춘다. 이거는 이후에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타이틀 부분은 대충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니티는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씬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카메라와 라이트까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있는 상황 하에서 이제 우리는 뭐 한다? 화면을 좀 꾸밀 생각입니다. 그래서 꾸민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었죠? 이미지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버튼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우르는 하나의 통합된 형식의 좌표책에 캔버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안에 하위로 들어있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캔버스에 이미지와 텍스트 버튼이 만들 것이고, 또 얘네들은 버튼들은 뭐예요? 누르면은 눌린 거에 따라서 작동하죠. 그런 식으로 버튼이 눌린다, 아니면 슬라이드가 조절된다, 노브가 움직인다,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는 뭐라 부른다? UI 상황에서 이벤트가 벌어졌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UI에 들어가는 좌표측인 캔버스는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벤트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화면의 표시, 여기는 화면에 있는 UI 객체들의 이벤트, 이렇게 준비가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강의에서 뭐 할 거다? 바로 이걸 직접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